자, 주베룩 시술을 맞고 부작용 중에 하나가 결절이 생긴다는 말이 있는데요. 많은 선생님들이 주베룩은 예측이 불가능하다, 확률적으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다, 일종의 지연성 면역 반응이다, 이런 다양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일부 맞는 말도 있고 조금 잘못 오해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주베룩 결절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어떻게 예방하는지, 어떻게 시술하면 이것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롭게 시술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피부과 전문의로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주베룩 시술 받고 이제 결절이 생겼다라고 말하는 분이 어느 정도 있는데요. 정확하게 결절이 어떤 것이냐면은 주베룩이 피부에 들어갔을 때 콜라겐이 특정 부위에 너무 과하게 생긴 결과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그럼 주베룩이 정확하게 어떻게 피부에서 콜라겐을 만드는지 그 원리를 정확히 알아야지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베룩은 우리 몸에 있는 젖산 형태의 가루를 입자 형태로 만든 거죠.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동그랗게 생겼고요. 안에는 상당히 많이 뭐가 비어 있어서 되게 부드럽게 작용을 하는 것인데, 옆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베룩 입자를 피부에 주입하게 되면 이것 자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러지 반응이 있죠. 항원, 항체 반응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느끼는 그런 항원, 항체 알러지가 아니라 하나의 이물질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대식세포라는 세포가 옆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해당 부분이 이제 잡아먹고 파괴시켜서 분해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일부러 한 번에 딱 주베룩을 잡아먹게 되면 바로 한 번만 역할을 하고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대식세포가 한 번에 잡아먹을 수 없을 정도로 일부러 약간 크게 만들어 놓습니다. 주베룩인 경우에는 20에서 30 마이크로, 주베룩 볼륨인 경우에는 약 한 40에서 60 마이크로 정도 크기인데요. 일부러 크게 만들면 대식세포들이 잡아먹을 수 없고, 그것을 잡아먹는 과정에서 완전히 분해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미약한 염증 반응을 유발시키고요. 그 염증 반응에 의해서 주변에 콜라겐을 만드는 섬유화 세포를 불러 모으게 되고, 그래서 그 해당 부분에 콜라겐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절이 생긴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쉽게 말하면 제가 말한 거에 강한 버전이겠죠. 해당 부분에 콜라겐을 너무 과하게 만든 거죠. 자, 제가 주변에 동료들도 만나고 후배들 만나면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선배님, 이 주베룩은 예측이 불가능해요. 이것은 지연성 면역 반응이에요. 이런 말을 하는데요. 틀렸습니다. 지연성 면역 반응이라는 것은 사형 면역 반응으로서 보통 72시간 정도 후에 생기는 그런 지연성 면역 반응을 말하는 거고, 이것은 항원, 항체 반응입니다. 즉, 항원, 항체 반응인 경우에는 그 항원의 양에 관계없이 알러지가 과하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주베룩은 이물질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단 한 개의 입자를 우리가 가정으로 설명드리면 한 개의 입자를 대식세포가 계속 지속적으로 서서히 갉아먹게 되겠죠? 즉, 주베룩 한 개의 입자를 기준으로 본다면 콜라겐은 그 해당 부분 근처에만 콜라겐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주베룩 자체는 되게 서서히 녹아서 없어지기 때문에 갑자기 무너지진 않죠. 콜라겐이 만들어진 패턴도 서서히 점진적으로 만들어지고요. 세 번째는 약간 반복일 수도 있는데, 이 대식세포가 완전히 잡아먹어서 없앨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콜라겐을 만들어냅니다. 즉,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죠. 자, 한 개의 입자가 결절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만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주베룩을 한 1000개 정도 가루를 꽉꽉, 손으로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코로 꽉 뭉쳐서 피부에 딱 넣으면 그 뭉쳐있는 부분에는 상당히 강하게 콜라겐을 만들어낼 거고, 그럼으로써 우리 몸에 만졌을 때는 결절로 느껴질 수 있겠죠. 즉, 주베룩에 의한 결절은 예측 불가한 것이 아니라 예측 불가하게 시술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코리아더마, 즉 피부과 의사회 축의 학기 때 발표했던 내용인데 한번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주베룩은 마치 이 가루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리시험에서 물에 타야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원두 커피를 갈아서 종이 필터에 넣으면 커피 물만 빠지고 그 가루는 남게 되죠. 주베룩이 이것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진피 콜라겐 사이사이의 빈 공간보다 주베룩 입자가 주베룩이든 주베룩 볼륨이든 입자가 더 크죠. 그래서 주사기로 딱 넣어서 쭉 밀게 되면 그 사이사이에 생리시험술은 빠지게 되고 해당 부분에 주베룩 볼륨 또는 주베룩이 뭉쳐서 위치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절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결절이 안 생길까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또 이것도 제가 또 여러 유튜브 보고 좀 이렇게 쭉 봤는데요. 조금 몇 개 오해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 수화 부분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수화를 좀 짧게 해야 된다, 길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뭐 저희 병인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수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럴 일은 없지만 수화를 우리가 골고루 한다는 뜻은 미숫가루를 우리가 탈 때 잘못하면 덩어리가 뭉쳐 있죠. 하지만 충분히 우리가 잘 저으면 골고루 퍼질 수 있겠죠. 당연히 수화를 통해서 주배룩 사이사이에 물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주배룩 가루가 뭉치지 않게 옆으로 퍼지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는 얕게 넣으면 결절이 잘 생기고 깊게 넣으면 결절이 잘 안 생긴다는 말은 이것도 틀렸습니다. 이것은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주배룩이 얼마나 뭉쳐져 있냐의 문제이죠. 만약에 우리 얕게 넣는다고 하면 미라제 큐어젯으로 피부 표면에 얕게 넣는다면 결절이 생겨야 되겠죠. 하지만 생기지 않죠. 왜냐하면 거기 넣을 때는 얕게 넣더라도 마이크로그램 단위로 상당히 소량을 움직이면서 넣기 때문에 결절이 안 생기는 거죠. 즉 결절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주사기를 한 포인트에서 멈춰서 넣는 것이 아니라 주사기를 움직이면서 주배룩 입자를 골고루 분포시키는 것입니다. 어렵게 보지 마시고 주배룩을 크게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큰 요 정도 크기의 쇠구슬이 있다면 그 쇠구슬을 한 포인트에다가 하나씩 일정 간격을 두고 놓고 온다는 개념이면 결절이 절대 생기지 않겠죠. 하지만 이 부분을 한 곳에 거름막에 걸리듯이 한 곳에 꾹꾹 뭉치게 넣으면 과하게 콜라겐이 생기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측하지 못하게 시술한 결과이지 이 입자 자체가 예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절이 좀 덜 생기게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골고루 퍼지게 놓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자, 두 번째는 희석을 좀 많이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근데 희석 너무 많이 하면 효과가 떨어지지 않냐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본다면 희석은 단순히 내가 얼마나 공 사이사이를 넓게 분포시키냐의 문제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희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회 시술했을 때 몇 미리그램에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몇 개의 주배룩 공을 넣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차피 물은 콜라겐 사이사이로 빠져서 하루 정도 지나면 다 흡수해서 없어지고 피부에 남아있는 것은 주배룩 공만 남아있겠죠. 이 공의 위치를 골고루 일정 간격을 띄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게 맞고 싶으시면 희석을 좀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고 선생님 희석 많이 하면 좁게 들어간 게 아니야 라고 말했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한 병을 또는 반 병을 그램수로 알고 있다면 희석 문제는 오히려 더 많이 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배룩의 입자가 작기 때문에 안전하고 주배룩 볼륨이 입자가 크기 때문에 결절이 잘 생긴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주배룩 입자가 작다고 해서 그 부위를 한 곳에 쭉 넣게 되면 뭉침이 당연히 생길 수 있고요. 입자가 크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분포시키면 결절이 생기지 않게 되겠죠. 자, 최근에 눈 밑 고랑에 주배룩 볼륨을 놓고 결절이 생겼다고 하는 논문을 제가 봤는데요. 제가 이 논문을 한번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술했던 환자가 처음 시술했다고 논문에 표현되어 있고요. 주배룩이 아니라 주배룩 볼륨을 사용했네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배룩과 주배룩 볼륨은 그 함량이 주배룩이 50mg, 주배룩 볼륨이 200mg으로 주배룩 볼륨이 4배가 더 핵심 성분인 PDLLA가 4배가 많고요. 입자 크기가 주배룩이 볼륨이 조금 더 큽니다. 일단 이걸 하고 논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배룩 볼륨을 8cc에 희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절반인 4cc를 가지고 2cc를 주입했죠. 제가 이 논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농도를 좀 진하게 있고요. 생각보다 한 포인트에 많이 넣었습니다. 자,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주배룩으로 환산을 하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배룩은 8cc에 믹스하고요. 주배룩 볼륨은 16cc에 믹스하는데 이 계산을 그대로 한다면 한쪽 포인트에다가 주배룩 한 병을 넣은 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환자는 한 포인트에 50mg 들어갔으니까 주배룩 한 병을 넓은 부위도 아니고 좁은 부위에다가 넣은 거죠.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결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논문에서 제가 조금 제 의견입니다. 결절이 3주 만에 생겼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주배룩이 되게 서서히 작용하기 때문에 콜라겐을 만드는 데는 3주는 조금 부족하고요. 2,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런데 그 결절을 풀기 위해서 고주파를 뜨겁게 열을 주고 그 열에 의해서 녹였다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생긴 결절은 제가 보기에는 주배룩에 의한 결절이라기보다는 주배룩 가루가 뭉쳐져 있고 그 뭉쳐진 가루 자체에 의한 결절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뜨겁게 열을 가하니까 주배룩 가루 자체가 녹아진 거죠.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주배룩 가루가 뭉친 것들은 어렵게 우리가 열을 줘서 풀 수가 있는데
주베르기에 의한 결절은 이렇게 한 달 만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2개월, 3개월 시간이 지나면서 콜라겐이 계속 만들어지고 그 콜라겐이 뭉친 결과에 의한 결절이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결절입니다. 주베르그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항원항체 지연성 면역 반응이 아닙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한 개 입자가 국소적으로 서서히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콜라겐을 만드는 그 팩트를 안다면 적절하게 많이 희석하고 골고루 절대 입자가 붙어 있지 않게 골고루 뿌려준다면 결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단 약간 다른 얘기이긴 한데요. 주베르기 요즘에 많이 핫하고 좋은 물질이긴 한데 모든 물질, 모든 레이저 장비는 고유의 특성과 한계가 있습니다. 주베르군 우리 몸에 있는 콜라겐을 만드는 섬유화 세포를 서서히 지속적으로 자극시켜서 콜라겐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볼이 꺼져 있거나 또는 흉터 부분에 대해서 국소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코를 세운다거나 특정 부위를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죠. 예를 들어서 팔자 부위가 푹 꺼졌다고 이 부분을 쭉 올리기 위해서 한 곳에다가 쭉 넣게 되면 골고루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만 옆으로 쫙 퍼지고 한 곳에 주베르 가루가 뭉쳐 있겠죠. 아무리 좋은 물질이라고 해서 이 한 가지로만 해결하면 안 되고 주베르기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필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에너지 기반의 리프팅 장비, 여러 가지 각각의 장비를 적절하게 그 한계와 효과를 인정하고 거기에 맞게 병합해서 치료해야지 효과는 극대화시키면서 부작용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주베르 부작용과 관련된 특히 결절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할 필요도 또는 너무 과도하게 안전하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밥도 많이 먹으면 탈이 나잖아요. 적절하게 제대로 시술하게 된다면 우리가 부작용으로부터 충분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인지하시고 주베르 볼륨 시술 받길 바랍니다. 이상 피부과 전문의 닥터 펠프스 유동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